의의를 알아야 돼. 유치권. 오늘 학습 목표는 유치권. 첫째로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이란 도대체 뭐냐? 이게 알고 보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전사님도 잘 배워. 이렇게 유치권의 의의는 뭐냐? 유치권의 의의가 나는 간단한 줄 알았더니 연구를 해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의를 알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요건 성질부터 알아야 되겠네. 성질, 유치권의 성질을 알아야 돼. 유치권의 성질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치권의 성질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 세 번째는 요건. 유치권이 성립되는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치권의 형태가 있어요. 형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를 파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치권은 형태를 파악해야 된다. 다섯 번째, 형태를 파악한다면은 유치권이 내가 물건을 딱 떴단 말이야. 근데 유치권이 걸렸네. 그럼 이거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항을 해야 하느냐? 현실적 대처 방안.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찾아야 돼.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유치권 걸리면 고약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건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법적인 대처 방안.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법적인 대처 방안.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그럼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경제적 대처 방안. 대처 방안. 경제적인 대처 방안.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이게 정리지 뭐.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은 소멸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공부를 하고 나면 성질, 형태까지는 그냥 우리가 알아두는 것인데, 그 다음에는 현실적 대처 방안, 법적 대처 방안, 경제적 대처 방안, 어떻게 하면 소멸시켜버릴 것이냐.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야겠더라고요. 돈 버는 건 이게 최고잖아. 하여튼 유치권이 걸린 거 해결하는 거. 에? 그러면 유치권의 의의는 뭐냐? 의의 1번. 의의는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 자기 물건은 안 돼. 타인의 뭐냐? 물건. 타인의 물건을 합법적으로 점유하여 이 물건에서 생성된 채권, 이 물건에서 발생한 채권이라고 그럴까요? 발생한 채권을 변제 기간 내 변제기가 도달해야 돼. 변제기가 도달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변제기에 온전히 변제 받을 때까지, 온전히 변제 받을 때까지요. 변제를 다 받을 때까지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하는 것, 이게 뭐냐? 유치권이야. 타인의 물건을 합법적으로 점유하여
이 물건, 이 물건에서 발생한 채권, 이 채권을 변제기에 온전히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하고 인도를 거부하는 거야. 안 넘겨주는 거단 말이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유치권이다. 유치권의 의의야. 이게. 유치권의 의의는 바로 이런 것이더라. 그러면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게요. 이거 하면은 유치권은 거의 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유치권은 타인의요. 이때 타인의라는 의미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 즉 채권자 이외에는 모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나한테 돈 받을 것이 있다. 그러면 나한테 돈 받을 것이 있다 하면 이 사장님 것 이외에는 다 타인이야. 타인은 물건이어야 돼. 물건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동산이 있을 수 있고 부동산이 있을 수 있어요. 동산과 부동산이 있어요. 이를테면 요 동산은 여기 뭐야? A라는 사람이 시계를 B라는 사람한테 고쳐달라고 의뢰했어요. 수리해달라고 의뢰를 했어. 이 사람이 다 고쳤어. B가 다 고쳤어. 그래서 시계 찾아가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찾아가면 좋은데 와갖고 하는 말이 돈이 없습니다. 그러네. 그럼 시계를 내줄 수 없잖아요. 그럼 그놈을 잡는 거예요. 이 시계는 뭐야? 시계는 동산이잖아요. 동산. 이게 동산도 이렇게 유치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동산도. 그럼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가 집이 있는데 집이 있어. 이렇게 집이 있어. 이 집을 A라는 소유자가 집을 B라는 사람한테 수리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집이 많이 무너지고 또는 이렇게 부서져서. 그런데 거기 1,000만 원이 나왔다. 1,000만 원 줘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돈 받기도 전에 이 집이 경매됐어. 경매돼가지고 C라는 사람이 받아버렸어. C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안 줘. 돈을 안 주면 이 집은 이 1,000만 원 때문에 담보 잡힌 거지. 이게 담보를 잡아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집을 안 주는 거예요. 야, 돈 줘! 돈 줘야, 수리비 줘야 집을 주지! 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이 집을 잡는 거죠. 뭐 할 때까지? 이 사람이 돈 1,000만 원을 줄 때까지. 이게 바로 유치인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때 이 B라는 사람은 돈을 누구한테 돌라고 하냐면 A라는 사람한테 돌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돈 주셔. 그거 뭐냐면 채권이야, 채권. 그리고 또 집도 돈을 안 주면 집도 그냥 잡는 거야. 그게 유치하는 거야, 유치권. 그러니까 집 수리를 맡긴 사람은 집 수리를 맡긴 사람에 대하여는 이 사람이 B가 채권과 유치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야, 돈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야, 집 못 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B가 이것이 경매를 해서 C라는 사람한테 팔렸어. C라는 사람한테 팔렸으면요, 이것은 이 B는 이 집을 유치하고 있는 B는 C한테 돈 1,000만 원 주세요 라 소리 못해. 왜냐? 이건 채권이기 때문이야.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래, 특정인이란 뭐냐면 여기 A와 B요. 두 사람이 집 수리해달라고 한 사람이 A거든요. 이 사람, 집 수리해달라고 한 사람과 집 수리를 맡은 사람, 이 두 사람이 계약이에요. 이때 아유 그 돈을 줬으면 상관없는 데 돈을 주기 전에 이러면 경매돼 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사 A한테, B는 A한테 돈 달라 소리도 할 수 있고 집을 안 내준다고 버틸 수도 있어요. 유치권과 그 다음에 채권이 다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C, 경매, 낙찰받은 사람이죠. 이 낙찰받은 사람한테는 야, 이 집을 수리하느라고 1,000만 원 들었어. 수리값 내. 이 얘기를 못해요. 단 C가 집 줘. 야, 그거 내가 경매 받아서 집 돌아요. 그러면 그 집을 안 주고 버틸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치권이야. 그러니까 B가 C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B가 C에 대해서 채권 추심을 할 수 없어요. 돈 돌라 소리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돈은 이건 채권이에요. 채권은 당사자 간에만 가능해요. A하고 B 당사자 간에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에만 가능하지 다른 사람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치권은 누구한테든지 야, 나 이 집에 1,000만 원 받을 거 있어. 너 여기 못 들어와. 이게 C가 경매 받은 사람이 야, 집 내놔. 그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나 이거 유치권 행사 중이야. 나 거기서 수리비가 1,000만 원 있어. 너 수리비 1,000만 원 갖고 와. 그러면 집 내줄게. 그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1,000만 원 갖고 와. 그러면 집 내줄게. 왜? 내가 지금 유치 중이니까 못 줘. 돈 안 받으면 못 줘. 할 수는 있어. 경매 받은 사람한테. 그러나 너 돈 갖고 와라고는 요청은 못해. 그게 바로 유치권이야. 채권하고 물권하고 차이예요. 요건 채권이고 유치권은 물권이야. 이건 물권. 요 돈 달라 이 채권이고. 그러니까 채권은 당사자들한테만 가능해. A하고 B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둘 사이에만 채권이 가능해. 그러니까 B가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A밖에 없어. 이놈이 경매대에서 일이 넘어갔으면 B는 A한테 돈 달라 소리는 못해. 그러나 야, 경매대 내가 낙찰 받았으니까 집 내놔. 그러면 안 돼. 버틸 수는 있어. 자기가 딱 점유하고 버틸 수는 있는 거죠. 그게 물권.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점유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합리적이라는 건 뭐냐면 합법적으로 합법적 또는 합리적 그러는데 합법적이 더 맞는 말이죠. 합법적이 아니면요 이 유치권 행사 안 돼요. 합법적이란 뭐냐면 자, 내가 A라는 집이 있어. 이렇게 A라는 집이 있는데 내가 여기 전세를 들었어. 전세를 쭉 싸서 지금 살다가 2014년 1월 1일 날 전세가 끝나. 그런데 전세가 끝나고 나서 수리를 하면 그거 불가능해. 유치한데. 전세를 살고 전세가 끝난 후에 그 집 수리하고 야, 집 수리했으니까 돈 내놔. 그러면 돈 안 주면 내가 유치한다. 그거 못해. 유치가 안 돼. 그건 불법이야. 불법 유치야. 그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임차도 마찬가지요. 자, 어떤 집을 B라는 사람이 임차를 해서 쭉 살다가 임차 기간이 끝났어. 임차 기간 전에는 물론 불합리한 점이 있거나 집이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하면은 고치죠.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고 비용을 안 주면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마감일이요. 마감일 딱 끝난 다음에 이 집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유치할 수 없어요. 집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합법적이라는 거야.
그런 게 끝난 다음에는 안 되고 끝나기 전에 해야 한다. 이게 합법적으로, 예, 합법적으로 점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도둑질로 점유하는 것도 유치권은 안 돼요. 내가 도둑질 해왔어, 이걸. 도둑질 해와가지고는, 야, 이거 내 거요. 하고, 버틸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물건 위에 발생한 채권, 물건에서, 여기에서 발생한 채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위에서 발생한 채권을, 뭔 얘기냐면, 여기 집이 있잖아요, 집. 여기 집이 있어요. 여기 집이 있는데, 이것을 A라는 사람의 집인데, B라는 사람한테 수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리를 했어. 그러면, 자, A라는 사람이, 집이 두 채야. 두 채, 이렇게 또 한 채가 있어. 근데 A가 수리를 의뢰해서 이 사람이 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니까 요 집이 훨씬 좋거든. 요 위에 집이 두 개요. 그러면 빚은 물론 A가 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집을 잡을 때 자기가 수리한 집을 잡아야지 다른 집은 잡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야 이놈 집이 좋으니까 야 나 너한테 돈 받을 거 있으니까 내가 이놈 유치해야겠다. 그건 안 돼. 딱 어떤 놈 자기가 수리한 집을 이렇게 유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물건에서 이 물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건 여기에 다 있는 물건이었는데 여기에 수리하면 수리한 물건 고쳤으면 고친 물건 그 물건의 그 물건에서 발생한 채권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채권을 변제기가 또 도달했어야 돼. 변제기. 자,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시계 수리를 맡겼어. 누구한테? B라는 사람한테 시계 수리를 맡겼어. 근데 그 시계를 다 고쳤어. 그냥 찾아가시오 하고 A한테 전화를 했어. 근데 A가 딱 와. 이게 1월 1일이라고 그럽시다. 1월 1일이라고 해가지고, 야, 나 지금 돈 없어. 한 달만 좀 연기하자. 그러면 내가 2월 1일 날 올게. 그러면 이 사람의 변제기는 이 시계 이 시계 수리한 사람의 변제기는 1월 1일이 아니고 약속된 2월 1일 날부터 변제기가 시작되는 거야, 이게. 예? 이게 변제기야. 이때는 유치가 안 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는 유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유치가 되는 것은 2월 1일부터 이제 이 A한테 B가 돈 달라고 소리 할 수 있어. 그게 변제기예요. 변제기가 도달했어야 돼. 2월 1일날 돈 주기로 했으면 2월 1일이 돼야 돈 달라고 할 수가 있다니까. 이걸 가르쳐서 변제기해야 돼. 근데 변제기가 안 되면 안 돼. 그래 변제기에 딱 그래 한 달 눌러줄게. 이때 와서 야 그럼 돈 줘 하니까 안 줘. 그러면 그때부터 돈을 안 갖고 와. 그러면 딱 유치하고 그 점유하고는 이제 시계를 안 내주는 거예요. 돈을 줘야 시계를 내주는 거지. 이게 바로 뭐냐? 변제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히 변제받을 때까지 온전히 변제받는다는 얘기는 집을 수리했는데 얼마 나왔어? 1,000만 원 나왔어. 1,000만 원. 근데 수리 끝내고 다 했습니다. 집 찾아가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1,000만 원이 아니고 999만 원을 갖고 왔네. 그럼 10,000원 부족하잖아요. 10,000원 부족해도 유치권 성립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 인습수가 알았어요. 그냥 집 가져가세요 하면 모르는데 아이고 안 돼요. 저도 지금 손해나게 생겼어요. 집 드릴 수 없어요 하고 안 주면 못 가져가는 거야. 그때부터 집은 유치되는 거예요. 누가 점유하고 수리한 사람이 점유하고. 그래서 온전히 변제받을 때까지요. 온전히 온전히 변제받을 때까지 그거는 꼭 틀어주고 점유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000만 원 다 채워서 줘야 돼, 이게. 999만 원 안 된다니까. 1,000만 원? 그런 의미야. 온전히 다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한다. 꼭 붙들고, 점유는 와서 그 집을 차지하는 것이잖아요. 점유는 간접 점유도 좋고 직접 점유도 상관없습니다. 간접 점유, 직접 점유 할 것 없이 다 그것은 가능하다. 직접 점유라는 건 채권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간접 점유라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가족이라든가 회사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점유하는 것을 간접 점유라고 합니다. 근데 간접 점유나 직접 점유나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 인도는 집을 고쳐서 넘겨주는 것이 인도잖아요. 집을 고쳐서 넘겨주는 것이 인도인데, 그것을 거절하고 그 집을 안 주는 것이 그게 뭐예요? 유치권이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은 이렇게 집을 넘겨주는 걸 거절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의 의미가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여러 의미가 있다. 타인의 물건이어야 되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점유해야 되고, 물건이 이 물건에서, 다른 물건은 아니야, 이 물건이요, 위에 지금 수리한 그 물건에서 발생한 채권을 변제기 언제까지 돈 주겠다고 했으면 그때가 변제기가 되는데, 그 변제기에 그것도 일부가 아니고 온전히 받을 때까지 점유하고 딱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인도를 거절하는 것, 이것이 뭐다? 이것이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의 성질. 두 번째, 유치권의 성질입니다. 유치권은 그러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유치권은요, 법적 물건이에요. 법적 물건이다. 물건이라는 건 원래 합의하고, A와 B가 합의하고 등기해야 물건이 되거든요. 합의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유치권은 합의가 없어요. 합의가 없어요. 등기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물건이에요. 물건은 물건인데 합의와 등기가 없는 물건, 즉 법적 요건이 구성되면, 법적인 요건이 달성된다고 그럴까? 달성되면, 맞으면, 법적 요건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물건이야. 이거 조금 가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법적 물건. 이건 법적 물건이에요. 지상권도 합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법적 요건만 맞으면 지상권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처럼 이 유치권도 법적 요건만 맞으면 물건이 성립돼요. 그래서 법적 물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유치권은 법적 물건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치권은 담보 물건이다. 담보 물건이야. 자, 시계를 맺겠다. 그놈을 수리했는데 돈을 안 주니까 시계를 안 주고 계속 유치한다. 에? 그 담보가 뭐예요? 시계잖아. 시계를 담보로 잡은 거예요. 시계를. 에? 또 집을 수리를 했다. 그런데
집을 수리한 값을 안 주니까 집을 안 넘겨준다. 집이 뭐예요? 담보물건, 담보예요. 그래서 이 유치권은 담보물건입니다. 담보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 시계라든가, 동상 같으면 시계 수리했다면 시계라든가, 집을 수리했다면은 집 수리라든가 집이라든가 이것이 담보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잡는 거예요. 그걸 점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담보물건이다.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물건이고 담보물건인데, 세 번째, 이 담보물건과 법정물건이면서 이것은 소유자한테 도움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소유자에게 이 물건 잡으시오. 이 시계 수리공이 말이지, 수리를 했는데 주인한테 나 이거 유치하겠습니다 허락하시는 거죠? 물어봅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탁 잡고 안 주는 거예요. 집 수리를 했어. 돈 안 줘. 그럼 집에 앞에다가, 대문 앞에다가 탁 바리케이트 쳐놓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유치합니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물건이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유치권은 점유를 생명으로 하는 물건이에요. 점유는 유치권의 형성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에요. 요건, 이 점유를 형성하는 점유가 형성되는 요건이면서 이 점유를 상실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존속, 이 점유는 계속 존속되어야 돼요. 그 두 가지 요건, 그게 점유예요.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 상실해요. 유치권 상실하는 거예요.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 상실. 점유 잃으면. 네? 그런데 내가 그 집을 고치고 집을 짓고 공사를 하고 거기서 유치권 행사를 하는데 우리 등치들도 세우고 했어. 그래서 유치를 행사하는데 다른 등치들이 와가지고 밀쳐내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죠. 공사를 여러 팀에서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해서 상실되면 유치권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고소하는 거야. 유치권 돌려달라. 그래서 유치권을 반환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점유가 생명이다. 유치권이 만일에 상실하면 유치권 반환 청구의 소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속이라는 건 뭐예요? 존속. 형성 요건이면서 요건이 성립 요건이라고 돼. 성립 요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야. 유치권의 성립 요건. 유치권 성립 요건에 점유가 있잖아요. 첫째 점유잖아요. 점유하고. 그 다음에 그 유치권을 시작했으면 유치권이 계속돼야 돼요. 존속. 계속돼야 돼요. 만일에 유치권을 뺏기면 점유를 뺏기면 유치권은 끝나는 거예요. 점유가 생명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점유는 이렇게 했어. 자기가 자기 집을 차지를 했어. 근데 집을 차지해가지고 사용하거나, 거기서 전세 나서 수입을 낸다거나, 또는 팔아먹는다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다거나, 그건 불가능해요. 유치는 그냥 유치만 해야 돼. 그 집 들어가서 그냥 유치만 해야지, 만일에 그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면 안 돼.
수익해도 안 돼. 그 유치물을 사용해가지고 돈을 벌어도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처분, 팔아먹어도 안 돼요. 담보로 제공해도 안 되고, 대여를 빌려줘도 안 돼요. 만일에 사용, 수익, 처분, 담보, 대여를 하면, 만일에 사용하거나, 또는 수익을 하거나, 또는 처분을 하거나, 또는 대여를 하거나, 또 담보 제공을 하거나 하면, 유치권이 소멸돼요. 사용하면요, 유치권 소멸돼요. 유치권 소멸돼요. 단, 주인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처분은 안 되겠지만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대여할 수도 있고, 담보 제공할 수도 있어요. 주인이 허락이 있으면. 그런데 주인이 허락해서 사용 후 수익, 대여, 처분해서 돈이 나올 거 아니야, 돈. 네? 돈이 나오면 그 돈을 과실이라고 해요. 과실이라고 하는데, 이 과실은 이 사람이, 유치한 사람이 받을 돈의 일부로 충당되는 거야. 네? 일부로 충당되네. 그래서 그걸 견제를 충당해 주는 것이죠. 네. 그걸 우선 충당권이라고 그래. 우선 충당을 해주면 그놈으로 이제 자기가 받을 돈에서 까나가는 거죠. 이렇게. 까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 수익, 처분, 담보, 대여. 이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주인이 허락 안 해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언제 주인이 허락을 안 했는데, 허락 없는데 사용해요. 사용이 가능할 때. 그것은 주택일 경우에 보존을 위한 사용이에요. 보존을 위한 사용. 집은 안 쓰면 썩어 안 썩어. 사람이 안 살면 썩는데요. 그래가지고 넘어간대요. 집이요, 이렇게 들어놓아서도요, 이 집이 뭐 너무 들어놓는가? 이렇게 기울여서도 이거 팍 안 짜그라진답니다. 사람이 안 살면 팍 짜그라진대요. 근데 사람이 살면요, 안 짜그라진대요. 그게 집이래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에? 인간은 기기 하잖아요. 에? 사람의 기가 있어서 안 짜그러진다 그러는데, 집은 안 두고 그냥 안 쓰고 안 사용하고 그냥 두면 바로 무너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그 집이 오래 가고 견딘대요. 그래서 이 집이 오래 가고 잘 견디기 위해서 그 집을 사용할 경우, 주인 허락 없이도 집 관리를 해서 보존을 위해서 사용할 경우는 허락이 없어도 된다. 그것이 정론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 수익, 처분 이런 것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돈을 간이 변제 청구권이라고, 6. 간이 변제 청구권. 간이 변제 청구권이란 뭐냐? 자, A라는 집이 있어요. A라는 집이 있는데 B라는 사람한테 수리를 맡겼어요. 이게 너무나 크네, 집은. 시계를 한 예를 들어볼까요? 시계가 있어, 시계. 시계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시계를 B라는 사람한테 맡겼어요. B라는 사람한테 수리를 의뢰했어요. 수리비가 얼마 나왔어요? 100만 원 나왔어요. 100만 원.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안 내서 이걸 유치를 했어요. 유치를 하면, 그래도 돈을 안 내면 경매를 칠 수 있어요.
경매를 칠 수 있는데 돈 100만 원 갖고 경매를 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법원에다가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에다 간이변제 충당합시다 하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이렇게 보고 돈 100만 원 갖고 뭐 경매 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간이변제 충당을 하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감정을 평가해요. 3번, 2번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놈을 매각해요. 감정평가에서 매각해요. 매각해가지고 누구한테? 그 100만 원을 이 사람한테 주고 돈이 남으면 누구한테 줘요? 본래 주인한테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네 번째 주인한테 통지해 줘야 돼요. 통지해야. 이것을 간이변제 충당권이라고 그래요. 간이변제 충당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 아니면 그러고 그냥 이거 뭐 오래 갈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처분해가지고 그 변제할 돈 하고 나머지는 주인한테 주는 거. 근데 그냥은 안 되고 뭐 해야 한다? 법원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거쳐서 이것도 복잡해. 이것도 복잡해. 주인에게 그렇게 간이변제 충당한다고 통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간이변제. 그 다음에 7번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과실수취권. 지금 유치권은 성질을 하고 있습니다. 성질이. 7번째 과실수취권. 과실수취권이라면 아까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 대여하거나 담보해서 돈이 생기는 걸 과실이라고 그랬어요. 그 수취권은 그 돈이 생기면 누구한테로 가냐? 이 유치하고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과실은 그 물건을 사용해가지고 생긴 돈이야. 그건 누가 가져가냐? 유치권자가 가져가요. 그런데 만일에 이 사실을 주인의 동의 없이 했으면 이 돈이 어디로 가냐? 주인한테로 가버려요. 과실수취 못해요. 그러고 이건 불법 사용이 되어버려요.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은 사용, 수익, 처분, 대여, 담보가 뭐가 된다? 불법이 된다고요. 불법이 되고 만일에 동의를 얻었으면 여기에서 나온 돈이 유치권자에게 돌아가는데 그래갖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과실수취라고 한단 말이야. 과실수취라고 하는데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이 돈이 유치권자한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한테로 간다고요. 소유자한테로 가고 동의가 없을 때 이렇게 사용했으면 이것은 불법이 돼요. 불법. 사용 수익 이게 불법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만일에 불법이 되면 요 유치권이 소멸해버려요. 유치권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의해야 돼요. 불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더. 그 다음에 이 요건은 진짜 요건 중요하죠. 요것도 40분 했으니까 한 10분 정도 해서 끝내게요. 뭐의 요건이에요? 유치권의 요건.
여기에 지금 형태하고 빠졌는데 여기에 4, 5, 6이 또 있어요. 이건 7, 8, 9, 이거는 10이 돼야 돼요. 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자의 권리. 그러니까 1번 의, 성실, 요건, 형태, 유치권 의무, 권리, 현실적 대처방안, 법적 대처방안, 경제적 대처방안, 유치권의 소멸, 이렇게 해서 10가지로 분석을 해야 돼요. 빠뜨렸네. 그러면 요것만 우리 간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시게요. 요건. 어떻게 아까 유치권은 요건이 있다. 요건만 맞으면 법적 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적 물건. 법적 물건이고 담보 물건이다. 내가 아까 이 얘기 어디서 했는데 법적 물건이고 담보 물건이다. 법적 물건이고 두 번째 담보 물건이고 소유자 동의가 필요가 없고 점유를 하는데 대여나 사용, 수익 이런 걸 못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때요, 역시 뭐냐, 법적 물건이라는 거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건을 보면 법적 물건은 뭐냐, 법적 요건이 맞으면 형성되는 권리요. 그런데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권은 법적 물건이요. 법적 물건이라는 것은 유치권이 법적 물건인데 법적 물건이라는 것은 법의 요건에 맞으면 형성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유치권의 법의 요건은 뭐냐? 법적 요건은 뭐냐? 이런 얘기지.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응. 이것은 유치권은 뭐다? 법적 물건이다. 법적 물건이라는 건 뭐냐? 법의 조건, 법의 요건에 맞으면 형성되는 거야. 형성되는 물건이야. 원래 물건이라는 건 뭐예요? 물건이라는 것은 서로 합의해서 등기하면 물건이에요, 이게. 부동산 합의해서 등기치면 넘어가잖아요. 권리 다 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법적 등기하면 물건이 형성되는데 합의하고 등기해서 물건이 형성되는 것인데 유치권은 이렇게 합의하고 등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요건만 갖추어지면 그것은 물건이 된다 이 말이야. 그 법적 요건이 뭐냐? 첫째, 둘째, 셋째, 하여튼 가보실게요. 첫째는 집 같으면 자기가 가서 공사를 해서 집의 가치가 상승됐어야 돼요. 주로 유치권은 많잖아요.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공사대금, 둘째가 필요비, 셋째가 유익비거든요. 다른 건 없어요. 뭐 보증금이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이런 건 아니야. 보증금이라든가 또는 뭐 그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건 유치권 형성이 안 돼요. 또 자재비라든가 자재비 이런 유치권 형성 안 돼요. 유치권이 형성되는 건 딱 세 가지요. 공사대금, 두 번째 필요비, 세 번째 유익비, 이 세 가지인데 그러면 법적 물건이 유치권이 형성되는 첫째 조건은 뭐냐? 가치 상승이야. 6층 건물이야. 그런데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왔어. 그랬더니 집값이 푹 올라갔어. 내가 그 집에 가서 살라니까 내가 6층으로 이사를 가는데 전세를 들어갔는데 힘들어. 그래서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왔어. 그랬더니 2층서부터는 올라가지 2층, 3층, 4층 그냥 집값이 푹 올라갔다. 이제는 가치 상승이 돼야 돼. 가치 상승이 돼야지. 공사를 했는데 가치가 떨어졌다. 그럼 유치권 행사 못해.
그 다음에 결련성이야. 결련성이 있어야 돼. 아까 A라는 집, A라는 집을 수리했다. 수리하라고 의뢰했다. 그래서 B라는 사람이 A라는 집을 수리했다. 수리했으면 요 수리한 집에만 해당이 되는 결련, 서로 연관이 돼야 돼. 시계도 고친 그 시계만 유치권 행사가 되는 거예요. 집도 고친 그 집만 유치권 행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련성이야. 결련성이 없으면 유치권은 무효야. 내가 집을 고쳤는데 그 사람 아까 얘기했죠. 집이 두 채다. 하나가 좋다. 고치는 것보다 좋다. 그러니까 어차피 네 물건이니까 좋은 놈 잡히자. 그건 안 돼. 고친 놈을 잡아야 돼. 그게 바로 결련성이야.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달해야 돼. 돈 준다고 한 그 시점이 도달했어야 돼.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유를 해야죠. 점유는 생명이야. 생명.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어떤다? 유치권은 소멸한다. 없어진다 이 말이요. 소멸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배제 요청이 없어야 돼. 배제 계약이 없어야 돼. 어떤 집은 처음에 기로 계약하면서부터 나중에 돈을 못 줘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써놓고 집 짓는 사람도 있어. 그런 건 안 돼. 그런 건 안 돼. 사전에 불성립 유치권 계약을 하면요, 그것은 안 돼요.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 두 번째, 원상 회복해주겠다. 이거 안 돼. 원상 회복 해주겠다 해놓고 내가 이렇게 공사에 쓴 게 원상 회복은 고사하고 공사비 돌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불성립 유치권 계약이라든가 원상 회복 특약이라든가 특약이죠. 또 세 번째, 어음이라든가 또는 공정증서 등을 써주고 어음으로 끊어주는 거야. 그냥 어음으로 끊어줘. 나중에 어음이 굳어놔도 유치권 형성 안 돼. 어음으로 끊어주고 또 서로 돈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공증까지 해놨어. 그러면 이때는 유치권 형성이 안 됩니다. 써주고 유치권을 않기로 했다면 한 경우는 유치권이 형성이 안 됩니다. 이 경우. 어음이나 공증서를 써주고 유치권을 않기로 한 경우, 원상회복으로 원상회복을 해주겠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 이것도 유치권 안 되고, 사전 불성립 유치권 계약을 하고 공사를 했어도 이때 유치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는 뭐냐면 크게 프랑카드 써붙이잖아요. 유치권 행사 중 공시를 해야 돼요. 또 그 공시를 하고 또 법원에서 신고하잖아요. 신고해서 사이트 보면 뭐에 나와요? 유치권 중이 건물 이렇게 다 나오거든. 이게 공시요. 공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공시는 하나의 일종의 의무야. 일종의 의무고, 공시를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공시를 안 하면 나중에 매각 불허가 사유가 돼.
예?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공시를 탁 입찰을 해서 떠놓고 보니까 거기 사이트 뒤에도 안 나오고 아무 데도 안 나오는 그거 유치권이 있다고 그러네. 그러면 뭘 신청할 수 있어요? 매각 불허가 사유 신청해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매각 허가까지 이미 나왔네. 그러면 뭐예요? 매각 허가 취소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취소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내가 떠놓고 보니까 없던 유치권이 툭 불거지네? 그럼 감액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유치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온 손해 있잖아요. 그 손해만큼 뭐예요? 감액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유치권으로 말미암은 손해만큼 감액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영 안 되었어요. 유치권 때문에. 그러면 매각대금 반환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경매를 하면서 이런 걸 대충 알아야 그때 맞춰서 조치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매각대금 반환 신청도 할 수 있다. 요 조건이 맞으면 성립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립 요건이야. 이게 성립 요건. 이게 맞으면 이제 법적으로 그냥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당연히 유치권 성립. 그래서 법적인 요건, 이것들이 맞으면 유치권은 성립된다. 그래서 법적 물건이다. 법적 물건이다. 그 다음에 다 담보가 있다. 시계라든가 동산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 담보가 있어서 담보 물건이다. 세 번째는 소유자가 동의가 없어도 합의나 동의가 없어도 그냥 할 수 있는 물건이다. 점유를 할 수 있는 물건이고 대여나 사용은 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 간이 변제 청구도 할 수 있었고 또 과실 수취권도 있고 또 경매도 칠 수 있고 이거 경매도 칠 수 있잖아요. 이 물건은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하고 여기서 성질의 경매도 내야겠네. 경매를 칠 수 있는데 그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경매를 칠 수 있는데 저 유치권이 진짜 효력이 있는 유치권이냐 아니냐를 잘 보다가 뭐까지 봐야 하냐면 점유가 유치권 하려면 점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점유가 언제?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점유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했잖아. 첫 시간에 경매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을 한다. 이때 첫째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다. 두 번째 현장 검증한다. 법정이네. 세 번째 감정평가한다. 네 번째 개시결정을 한다. 개시결정 통보까지 다 해줘야 돼. 그 다음에 경매를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때 보면 경매 개시결정하고 이제 매각 이거는 통보 나고 등기가 뭐야? 경매 기입 등기야. 등기. 경매 개입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걸 촉탁을 하잖아요. 촉탁을 하게 되는데, 요 전에 점유를 해야 경매 등기 전에 점유를 해야
그 유치권이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그거. 저거 잊어먹거든. 대부분 이제 유치권자들 뭐 알까? 잊어먹거든. 잘 봐갖고, 점유한 날이 경매 기입 등기 전이 아니고 후네? 그럼 이건 허당해요. 그 유치권은. 그럼 그냥 떠가지고, 잡아당겨버리면 딸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힘들고 졸리고.